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남인순 의원님과 우리 여러 출생통보제와 그리고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아동단체들 모여서 우리 출생 등록에 대한 보편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해변하려고 합니다. 의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께서 발언을 하겠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법안 2개만 갖고 우리의 영아, 시신 유기에 대한 해결책이 만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에 그리고 출산과 그리고 양육을 담당해야 되는 우리 여성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양육되어야 할 권리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공적 지원 강화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보호출산제를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이 부작용과 임명출산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를 맡은 김희진 변호사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김희진입니다.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는 모든 아동의 권리입니다.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현재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의미를 상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발언자로서는 피터 웰러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 대표님 그리고 강미정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 정책팀장님 그리고 최경수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님 그리고 신현영 국회의원님 남인순 국회의원님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현영 국회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어제 출생통보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를 의료기관이 하게 되면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던 의료계와의 그동안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을 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제 법안을 중심으로 어제 법사에서 심의되고 무난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입니다. 제도 개선에 있어 현장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보호출산제 논의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출산제에 앞서서 임신과 출산에 있어 근본적인 아동 권리, 엄마로서의 여성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여 스스로 온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인한 임명 출산을 공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기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공적 강화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위기 임신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며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면서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1인당 월 20만 원, 청소년 부모의 양육비 지원 1인당 월 35만 원 등 턱없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순한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임신 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영아 사례 46건을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부모의 영아 사례 공개는 결국 경제적, 실질적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치 않은 임신에도 도움이 요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은폐하고 사례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위기 상황에서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임신 여성 지원에 대한 국가의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기의 예방과 완화 기능에 주안점을 둔 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합니다. 저 역시 위기 임신 여성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지원법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가적 양육이 가능한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임신한 아이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적 책임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 출산제 도입으로 인한 익명 출산을 권고하는 사회, 이런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남윤수입니다. 네, 지금 보편적 출생 등록제에 대해서는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보완입법 또 최후의 검토될 입법으로 소위 임명출산제, 보호출산제 논의가 보건복지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논의가 제기된 배경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출생을 했으나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약 8년 동안 2,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원의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출생하고 나서 예방 접종을 한 이제 그렇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부가 출생 신고한 8년 동안 부가 출생 신고한 아동이 약 1,000여 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섞여 있어서 이 통계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출생 등록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 보호출산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도 필요하고 통계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급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여러 가지 그 대안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한 어떤 보완된 대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단체들과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bliges the Korean state and the Korean authorities to enforce the convention and interpret rules and organize the administration and the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the clear rules of the convention. Does Korea do this today?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준하여 협약을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으로서 한국과 행정당국 등이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법과 제도를 협약에 맞게 해석하고 행정 절차를 협약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와 같이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Unfortunately, the answer is a roaring no. 아쉽게도 답은 불명합니다.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Together with 200,000 other overseas adoptees, and myself included, we were as Korean children never registered. 저를 포함해서 20만 명이 넘는 해외 입양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동이지만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We were made non-existent, not to save us, but to make money, lots of money. 저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저희를 보호하지 않았고 저희는 아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되었습니다. The Korean child industry continues to sell children, and it is supported by the large lobby of former buyers and future buyers. In Korea, there are baby boxes based on a medieval model that encourages to child abandonment, and there is even a proposed bill on anonymous birth. 한국의 아동 산업은 계속해서 아동을 판매하고 있으며 과거의 구매자와 미래 구매자에 의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형태의 아동 유기를 보장하는 베이비박스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아동 유기를 강조하는 임명출산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The proposal for anonymous birth is a breach of Kore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f the proposal results in children's background and biological parentage, information is kept secret, as it still is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overseas adoptees. 아동이 태어난 즉시 완전하게 출생 등록되지 못한다면 임명출산제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임명출산제 도입이 아동의 배경과 생활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를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이어진다면 이것 역시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해외 입양인은 아직도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In recent days, certain Korean politicians have misinformed the Korean politicians and the Korean people by claiming that baby boxes and anonymous birth are legal in Europe.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은 유럽에서는 베이비박스가 그리고 임명출산제가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회와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is simply wrong. Baby boxes and anonymous birth are illegal in Europe, also in Germany and France. It is because it is contrary to United Nations Convention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very same convention which Korea has committed to comply with. 근데 정말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베이비박스와 한국의 보호출산제로 제한된 이 임명출산제는 유럽에서도 불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제도는 한국과 다릅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국제법적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uropean countries like France and Germany take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seriously. Therefore, baby boxes and anonymous birth are illegal.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국제법적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에서도 베이비박스와 임명출산제는 불법입니다. My and tens of thousands of other adoptees' urgent call to Korea is: 저를 포함해서 수만 명의 해외 입양인들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it is time for Korea to take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seriously. Korea's future is the children of Korea. They deserve to be protected by the rules which Korea internationally has committed itself to. 한국 역시 국제법적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의 아동들에게 달렸습니다. 한국의 아동은 한국이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밀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한 2236개의 고유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관련 서비스 연계와 수사 의뢰로만 그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했던 아동의 가정을 면밀히 살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박탈된 아이들의 삶을 뒤늦게나마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집니다. 2005년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생존과 발달 그리고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출생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해 최대 70명의 아동들이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사 한계를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출생 미등록의 사유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베이비박스가 전체 사유의 68.8%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의 출생, 미혼부 또는 미혼모,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이 각각 9.7%, 6.2%, 3.4%였습니다. 병원의 출산, 노예 수감, 부모와의 연락 두절 등도 아동의 출생 등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나 모에만 두고 있는 현행 법률은 아동보호 체계 내에 들어온 아동들의 뒤늦은 출생 등록조차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이 가족 내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도록 국가가 가족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는 가정의 그늘을 살피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2014년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실내 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정부에게 아동 유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족 개인 및 성생식 보건 서비스의 제공, 계획되지 않은 임신 관련 상담 및 사회적 지원, 고위험 임신의 예방,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익명의 병원 출산 가능성에 대한 도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때 아동이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록의 보관 등 협약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보편적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차가운 냉동고에서 작은 상자나 화장실에서 세상에 존재한 것조차 몰랐던 아이들의 죽음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외로운 그 삶을 마주할 때마다 어른들은 분노하고 비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출생통보제를 비롯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10년이 넘게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혼 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할 것,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할 것, 미등록 출생 아동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019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받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사회라는 공적 공간의 한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책임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영숙입니다. 저희는 보호출산제를 반대합니다. 아니, 보호출산제를 저지하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입양특례법 제정과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성으로 단정짓고 입양을 종용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친부모와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보낸 엄마들은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정한 또는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 국가는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을 등록해야 하며 한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아동의 출생의 상황, 부모의 결혼 여부, 국적 등의 이유로 박탈을 한 것입니다. 아동의 유기와 아동 학대 그리고 영양사례에 이르기까지 미혼모가 거론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해외 입양을 한 아동들의 90%가 아동들의 생모가 90% 이상이 미혼모였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이 미혼모만의 문제였을까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대안을 익명 출산과 비밀 출산을 기조로 하는 보호출산제를 들먹이며 보호출산제 시민 연대에서는 간간에 의한 임신, 10대 미혼모의 출산, 외도 출산, 이혼 후 300일 이전의 출산, 근친상간의 출산, 미혼모 아이들 불법 지리자 출산 등 여성의 무절제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명서를 어제 2월 27일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여야가 없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님의 말처럼 누가 아이의 생명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입니까? 수원에서 일어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누구보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늘린다고 하여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고아를 시작으로 미혼모 자녀들을 해외로 내몰던 수십 년 전의 과거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생명과 미래가 중요하다면 아이를 낳은 여성들, 특히 위기 상황에 임신과 출산에 있는 여성들의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나든 출생에서부터 국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라는 틀 안에서 의료기관이 아이들의 출산을 담당하는 공적 의무를 다하는 사회,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와 살아가야 하는 아동의 기본 권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나아가 지역에서 함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이란 제도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성의 어떤 출산도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도는 오히려 더 여성의 출산의 비밀을 만들고 스스로 선택하여 양육을 할 수 있음에도 양육을 포기하게 만들며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주체로 만들고 있는 불평등한 법입니다. 보호출산제를 발의한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2023년 비혼출산지원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호출산이라는 명분하에 보호하고자 하는 그들, 아이를 낳는 여성, 그리고 미혼모, 또 거기에 한부모,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녀인 당사자인 자녀들이 보호출산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호출산제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시작.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1.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파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아동 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그리고 2021년 74건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학대 피해를 당한 이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동이 지금도 2천여 명 가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국내에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하여는 주산치조차 없으니 출생 미등록 아동의 위기 가능성은 그 이상일 것이다. 아동 권리의 보장은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지금의 충격도 반쪽짜리임을 기억하며 지금 밝혀진 2,000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 아동 중에는 출생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위험부 자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불호 기재되는 사정 때문에 출생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라. 어제 법사위에서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출생 등록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지 시사하는 사례가 충격적으로 드러난 이번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조속하게 출생 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 보호출산제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발언,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 중 복지부 차관의 지금은 위기 임신 임산부 지원보다 보호출산제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발언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모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오히려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그리고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지 논의해도 부족할 시간이다.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할 시간이다. 넷,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삶의 경로에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맞이하는 준비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제이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지원 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는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2천여 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적인 원인 파악, 지원을 통해 현재 드러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길 바란다. 이때 전수조사에서 파악해야 할 실태는 아동의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해야 할 사회 공동의 책무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하여 조속한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다하라.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내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비롯해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6월 29일.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호출산제 우리 국회 상임위의 논의를 앞두고 여러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에 참여한 기관이 40여여 단체가 되는데요. 많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빠르게 제가 참여 기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꿈과 꿈 사회적 협동조합,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근무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 출생식구 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집,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가족복지통합센터, 이주일센터 친구, 입양의 공공성 하나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입양의 국제네트워크, 장애 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플랜코리아,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한국미혼모 가정협회, 오스트리안 앤 US Korean Life Group, Critical Adoption from Europe, Danish Korean Life Group, Intercountry Adoptive Voices, 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 노르웨이지안 Korean Rights Group, 스웨디시 코리안 어독티 네트워크 등 40여 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우리 보호출산제를 앞두고 여러 현장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수 의원님과 제가 앞으로 상임위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명과 암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법안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